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3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합니다. 미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미국과 한미동맹을 통해서 묶여있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이든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상하원 삭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김정은 문재인에게 크나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남북한의 8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조갑제 TV로서는 아주 기념할 만한 날을 맞았습니다. 2019년 3월 12일부터 시작한 박정희 전기 낭독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총 429회 낭독을 했습니다. 시작한 날로부터 계산을 하면 1년 한 8개월, 600일이 흘렀습니다. 우리 조갑제닷컴 기자이시던 김명남 씨가 아주 표준어로 낭낭한 목소리로 낭독을 해가지고 아침마다 7시에 이 동영상을 열면은 고정 독자층, 고정 시청자층이 몰려와서 아주 애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낭독을 해주신 김명남 기자, 지금은 워싱턴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해주신 오수기 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애청해 주신 분들이 1년 8개월 동안 조갑제 TV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이 위대한 근대화 혁명과의 시대를 같이 느껴보았다는 것이 참으로 즐겁습니다. 그리고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도는 유튜브 역사상 아마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다 정성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재생 목록에 올려놓았으니까 듣지 못하신 분들은 재생 목록으로 들어오시면은 그 자세하게 그 원하는 부분을 골라서 듣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누워서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고 미처 이 동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주변에 많이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회는 13권의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회는 미리 써놓은 박정희의 유서입니다. 미리 써놓은 박정희 유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에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물론 대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필자가 박상길 씨란 분인데 그분이 써오면은 꼭 자기가 꼼꼼하게 챙기고 고치고 덧붙이고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책입니다. 국가와 혁명과 나, 당시에 대통령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던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쓴 겁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가 바로 유서입니다. 본인이 특권 계층, 파벌적 계보를 부정하고 군림사회를 정오하는 소위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리하여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에게 시해되었지만은 살아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살아났어요. 1980년대에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시대를 지우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과 다릅니다. 전임자를 보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뇌리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을 그 무렵, 제가 1984년 무렵 국립현충원에 갔습니다. 현충원의 제일
저 안쪽에 있는 박정희 그리고 유경수 묘소에 갔더니 저 농촌에서 버스 타고 올라온 얼굴이 새까만 농민 출신들 수십 명이 거기서 참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얼굴 속에서 박정희는 서민 속에서, 서민의 가슴과 머리 속에서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 감동이 제가 박정희 전기 13권을 쓰게 된 힘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본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래야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 생이 끝나는 방식은 달랐지만은 이분이 부활하는 것은 역시 서민, 즉 국민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었던 박정희의 추억과 기억이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전기를 쓸 때 서문을 썼는데, 이 서문이 13권 앞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1권에서 13권까지 이 서문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제가 느낀 박정희론의 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부끄럼 타는 한 소박한 초인의 생애, 제목이 그겁니다. 부제는 인간이란 실로 더러운 강물일 뿐이다. 인간이 스스로 더럽히지 않고 이 강물을 삼켜버리려면 모름지기 바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박정희를 쓰면서 나는 두 단어를 생각했다. 소박과 자주. 소박은 그의 인간됨이고 자주는 그의 정치 사상이다. 박정희는 소박했기에 자주혼을 지켜갈 수 있었다. 1963년 박정희는 국가와 혁명과 나의 마지막 쪽에서 유언 같은 다짐을 했다.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의 소망의 전부다. 본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리하여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 1979년 11월 3일 국장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 박정희의 영전에 건국훈장을 바칠 때 국립교향악단은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연주했다. 독일의 리하르트 슈드라우스가 작곡한 이 장엄한 교향시는 니체가 쓴 동명의 책 서문을 표현한 것이다. 니체는 이 서문에서 인간이란 실로 더러운 강물일 뿐이다라고 썼다. 그는 그러한 인간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이 강물을 삼켜버리려면 모름지기 바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정희는 지옥의 문턱을 넘나든 질풍노도의 세월로도 장기 집권으로도 오염되지 않았던 혼을 자신이 죽을 때까지 유지했다. 가슴을 관통한 총탄으로 등판에서는 피가 샘솟듯 하고 있을 때도 그는 옆자리에서 시중 들던 두 여인에게 난 괜찮으니 너희들은 피해란 말을 하려고 했다. 병원에서 그의 시신을 만진 의사는 시계는 흐름한 세이코이고 넥타이 피는 도금이 벗겨지고 혁대는 해져 있어 꿈에도 대통령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소박한 정신의 소유자는 잡념과 위선의 포로가 되지 않으니 사물을 있는 그대로 실용적으로 정직하게 본다. 그는 주자학, 민주주의, 시장경제 같은 외래의 선진사조도 국가의 이익과 민중의 복지를 기준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소화하려고 했다. 박정희 주체성의 핵심은 사실에 근거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시비를 국가의 이익에 기준하여 가리려는 자세였다. 이것이 바로 실사구시의 정치 철학이다. 필자가 박정희를 우리 민족사의 신룡 자주 노선을 잇는 인물로 파악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유신의 대당 결전 의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광해군의 국익 위주의 외교정책, 실학자들의 실사구시, 이승만의 반공 건국 노선을 잇는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 철학은 그의 소박한 인간됨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박정희는 파란만장의 시대를 헤쳐가면서 영욕과 청탁을 함께 들이마셨던 사람이다. 더러운 강물 같은 한 시대를 삼켜
바다와 같은 다른 시대를 빚어낸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신을 맑게 유지했던 초인이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호쾌한 영웅도 아니고 나폴레옹과 같은 정광석화의 천재도 아니었다. 부끄럼 타는 영웅이고 눈물이 많은 초인, 그리고 한 소박한 서민이었다. 그는 한국인의 애환을 느낄 줄 알고 그들의 숨결을 읽을 줄 안 토종 한국인이었다. 민족의 한을 자신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근대화로서 그 한을 푼 혁명가였다. 자주인 박정희는 신룡 자주의 정치 철학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그릇에 담으려고 했다. 한국적 민주주의란 당시 나이가 30살밖에 안 되는 어린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국의 역사 발전 단계에 맞추려는 시도였다.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정치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에 물질적 자유의 확보를 위해서 국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한시적 전략이기도 했다. 박정희는 인권 탄압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획기적으로 인권 신장에 기여한 사람이다. 인권 개념 가운데 적어도 50%는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일 것이고, 박정희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음 단계인 정신적 인권 신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주제라고 생각했고, 이를 성취했다는 점이 그를 역사적 대인물로 만든 것이다. 위대한 정치가는 상식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당대의 대다수 지식인들이 하느님처럼 모시려고 했던 서구식 민주주의를 감히 한국식으로 변형시키려고 했던 점에 박정희의 위대성과 이단성이 있다. 주자학을 받아들여 주자교로 교조화했던 한국 지식인의 사대성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민주교로 만들었고, 이를 주체적으로 수정하려는 박정희를 이단으로 몰아붙였다. 물론 미국은 미제 이념을 위해서 충성을 다짐하는 기특한 지식인들에게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냉철하게 박정희에 대해서는 외경심 어린 평가를,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는 경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음을 그의 사후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의 보고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희는 1급 사상가였다. 그는 말을 쉽고 적게 하고 행동을 크게 하는 사상가였다. 그는 한국의 자칭 지식인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두루 갖춘 이였다. 자주적 정신, 실용적 사고방식, 시스템 운영의 귀재, 정확한 언어 감각 등 1392년 조선조 개국 이후 약 600년간 이 땅의 지식인들은 사대주의를 추종하면서 자주국방 의지를 잃었고, 그러다 보니 전쟁의 의미를 직시하고 군대의 중요성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거세당하고 말았다. 제대로 된 나라의 지도층은 문무겸전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지도층은 문약한 반쪽 지식인들이었다. 그런 2, 3류 지식인들이 취할 길은 위선적 명분론과 무조건적 평화론 뿌리였다. 그들은 자신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선각자가 나타나면 이단이라 몰았고, 적어도 그런 모함의 기술에서는 인류였다. 박정희는 일제의 군사교육과 한국전쟁의 체험을 통해서 전쟁과 군대의 본질을 체험한 바탕에서 60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상무정신과 자주정신과 실용정치의 불씨를 되살렸던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한 1988년에 군사정권 시대는 끝났고, 그 뒤에 우리 사회는 다시 상무, 자주, 실용정신의 불씨를 꺼버리고 조선조의 파당성, 문약성 명분론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복고풍이 견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통일과 인류국가의 꿈을 접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네 대통령 영도하에서 국민들의 평균 수준보다는 훨씬 앞서서 인류국가의 문턱까지 가서나 3대에 걸친 소위 문민 대통령의 등장으로 성장의 동력과 국가의 기강이 약화되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1997년 IMF 관리체제를 가져온 외환 위기는 1988년부터 시작된 민주화 과정의 비싼 대가였다. 1988년에 순채권국 상태, 무역흑자 세계 제4위, 경제성장률 세계 제1위의 튼튼한 대한민국을 물려준 역대 군사정권에 대해서 오늘날 국가위기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세종대왕에게 한글 전용의 폐해 책임을 묻는 것만큼이나 사리에 맞지 않다. 1987년 이후 한국의 민주화는 지역 이익, 개인 이익, 당파 이익을 민주,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위장하여
이것들을 끝없이 추구함으로써 국익과 효율성 그리고 국가 엘리트층을 해체하고 파괴해간 과정이기도 했다. 박정희의 근대화는 국익 우선의 부국 강병책이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사회의 좌경화, 저질화를 허용함으로써 박정희의 꿈이었던 강건, 실질, 소박한 국가 건설은 어려워졌다. 한국의 민주화는 조선조적 수구성을 되살리고 사이비 좌익에 농락됨으로써 국가 위기를 불렀다. 싱가포르의 이광년은 한국의 민주화 속도가 너무 빨라 법치의 기반을 다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정희는 자신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한국식 민주주의, 더 나아가 한국형 민주주의로 국산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서구 민주주의를 우리 것으로 토착화시켜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생리에 맞는 한국형 제도로 발전시켜가는 것은 이제 미래 세대의 임무가 되었다. 서구에서 유리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우리 것으로 소화하여 한국형 민주주의와 한국식 시장경제로 재창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민주의 껍데기만 받아들여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선동가의 노름판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박정희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 것이다. 필자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박정희가 소년기에 나폴레옹 전기를 잃고서 군인의 길을 갈 결심을 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이 박정희 전기를 잃고서 지도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21세기형 박정희가 되어 이 나라를 소박하고 건면한 자주독립 통일된 선진국으로 밀어 올리는 날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요걸 쓴 거는 2007년 3월이었습니다. 박정희 한 근대화 혁명가의 비장한 생애. 낭독은 끝났지만은 여러분들의 호응이 계속된다면은 이 박정희 낭독 전기는 계속 여러분들의 기억과 가슴 속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성원을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